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5강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월 이제 2일이죠. 오늘이 2일입니다. 저기 김광현 보살님 오늘 아침에 예불 하셨습니까? 예불은 아직 못하고 뭐는 했습니까? 감사노트하고 또 호흡은 간혹합니까? 예예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보면 이제 예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불 하십시오. 꼭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자기 살림이 됩니다. 기동량 조금 하고 눈동량 조금 했다고 자기 살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몸뚱이 무정물이다 하지요.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하는데 몸뚱이 무정물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몸뚱이가 늘 나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늘 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오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보다 낫지요? 물어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몸은 이해인데 내 몸에만 오면 불가라. 왜? 몸뚱이가 내니까.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몸뚱이가 나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 라고 이때까지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림선언에 가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거 귀동량 조금 몇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자,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광현 보살님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연습 외에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유정법을 늘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는 거, 정한 법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모습에는 자체성이 없어서 공하다. 이런 뜻이 무유정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무유정법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무유정법이란 말은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무유정법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해도 안 돼. 더욱이 실천은 더욱도 안 됩니다. 만약 무유정법을 알면 뭐지요? 깨달음이지요. 예. 그래서 모습공식으로 우선 모습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 나의 인연과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성숙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성숙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날로 먹으려고 하지요. 장혜원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로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한 짓이 계속 지금 쌓여져 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뚫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조차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 하에서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는 공부죠.
자꾸 거꾸로 하면서 깨달음 이런 데 대해서는 자꾸 욕심을 낸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은 정법에 있으면서 정해진 법, 분별에 있으면서 고정되어 있으면서 자꾸만 욕심을 내. 공부를 하면서 이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본인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을 할 때 고정된 입장에서 보는구나. 내가 있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구나. 몸뚱이 내가 본다, 몸뚱이 내가 듣는다, 몸뚱이 내가 말한다. 이런 분별된 상태에서 내가 전부 보고 듣고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면 어느 날 조금 느낌이 오지요.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성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다, 나다, 내 것이다, 세상이다, 이런 거 전부 모습입니다. 또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또 불안하다, 괴롭다 하는 거 전부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깨달음 자체는 모습이 아니에요. 깨달음 자체는. 그런데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 뭐가 돼버려요? 모습이 돼버려요. 중생에게는 깨달음조차 다 모습이 돼버려요. 부처에게는 번뇌조차 다 진심이 돼버려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맞춰야 된다? 부처님하고 먼저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코드를. 부처님하고 코드를 안 맞추고 계속 코드가 안 맞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럼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을 성숙시킨 후 그 다음에 바탕 공식으로 들어가면 공부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말고 충실하게 하라. 충실하게. 급하게 가진다고 급하다고 공부가 급해집니까? 요새 지금 문자 보내고 있지요. 허공 자리에는 뭐가 없다? 급하다, 늦다라는 게 없어. 허공 자리에는.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늦은 마음을 가지면 허공을 못 만나요. 왜? 허공에는 급하다, 늦다 하는 것이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늦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허공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죠. 허공을 드러내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드러내지느냐? 드러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이 몇 페이지입니까? 자, 오늘이 4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수술 법문을 했고, 수술 법문을 하니까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몸뚱이 보고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관리물이에요.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관리물입니다. 회유거사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 점이 이해가 되려면 모습 공식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말이 조금 다가와요. 그전에는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지요? 잘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46쪽.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불교에서 쓰는 그 용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성품. 저 사람이 성품이 좋다. 뭐 성품이 나쁘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요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그 바탕자리, 당처, 다른 말로 하면 진심 또는 마음자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품자리는 다른 말로 또 지혜자리. 원래 그 자리는 지혜자리거든요. 그래서 자체성, 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러면은 몸뚱이는 지혜가 없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뭘 하는지 느끼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 몸뚱이는 지혜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요새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생체 이식이 가능하다. 내 신장을 남에게 주어도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신장이 저 사람 몸에서 잘 돌아가지요. 인연과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또 내 다리가 지금 무릎이 아파. 그럼 요새 어떻게 합니까? 인공관절을 끼워요. 인공관절을 끼워서 무릎을 대신해요. 인공으로 하는 것이 요새 많지요. 눈도 백내장 수술하면 인공수정체를 끼웁니다. 그래서 전부 인공으로 만든 기관이나 생체 기관이나 전부 이것이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인공기관도 받아들이죠. 또 다른 사람 몸도 받아들여요. 왜? 만약에 성품이 있으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지혜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모습은 절대성자리의 작용이다. 우리 배웠죠. 모든 모습은 절대성자리의 작용이다. 이 작용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성자리가 이 작용을 잘 굴리는 겁니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이 뭐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모습의 실상이에요. 텅 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뚱이를 말하려면 의학적이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의학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머리다, 손이다, 다리다, 오장육부를 갖추어서 이걸 하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관이 모여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떼어놓고 봅시다. 모든 기관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만약 내 팔이 끊어졌다 하면 끊어진 팔은 사람이 아니거든. 예, 끊어진 팔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끊어진 팔을 보고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지요? 사람이 가졌던 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 예, 그렇습니다. 어찌 이 손이 사람이냐 말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손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
하나의 사람이라 하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요. 얼굴만 해도 눈썹이 있지, 눈이 있지, 코가 있지, 귀가 있지. 여기에 세포니 무엇이니? 그런 건 숫자가 하도 많아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뇌도 있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것이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정말 개발이 돼서 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폰도 부품이 전부 다 장착이 돼서 스마트폰의 말하자면 기능을 할 때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이름이 딱 붙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전부 분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스마트폰이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을 보자고요. 이 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여기 유리창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자재들이 다 구성을 해서 집,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은 창대로 띄어내고 벽은 벽대로 띄어내고 마루는 마루대로 띄어내고 전부 다 기둥은 기둥대로 다 띄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 옛날에는 뭐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수레를 많이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수레를 보면 바퀴 떼내고 축 떼내고 또 그 수레에 앉을 수 있는 그걸 다 떼내버리면 수레가 사라져요. 그 부품들만 있는 겁니다. 그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내면. 그런데 이것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라고 이름이 탁 붙어버려요. 김광현 보살님, 그럼 수레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수레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거냐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이면 수레가 되지만 흩어지면 수레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름뿐인 수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레라고 해서 정해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칠판도 마찬가지죠. 칠판도 다리 떼내고 이 판 떼내고 가에 있는 프레임 다 떼어내버리면 칠판이 사라져 버려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울산도바님들도 그거 이해하시죠. 다 떼어내고 나면 그 이름에 알맞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칠판은 칠판이나 이름뿐인 칠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여 있을 때는 사람, 또 사람인데 제 같으면 일심행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다 해체가 되면 일심행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얘기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장기 기증을 하지요. 장기 기증을 하면 우선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장기를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장기를 다 잘 적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제 뭐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들이 흩어지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실제로 파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 몸에 오면 정말로 이해 불가합니다. 정말로 이해 불가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모여서 있을 때는 몸뚱이를 이루어. 몸뚱이를 이루면 거기다가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 사람은 사람인데 일시맹이다. 각성거산입니다. 또 강보련보살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없어지면 그 몸뚱이에 붙어있는 이름도 사라지겠죠. 세계적인 위인은 그래도 좀 이름이 붙어있는 기간이 길죠. 세계적인 그 위인들은. 그런데 김광년 보살님,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나고 죽었어요. 그 우리 이름이 어디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요. 손자가 할머니 본 적이 없는데 손자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할머니다. 우리 시절에는 말입니다. 친할머니 이름은 알아도 외할머니 이름은 몰라. 그냥 외할머니 이랬지. 외할머니 그 함자를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친할머니, 친가 쪽으로는 해도.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이름을 딱 붙여서 누구누구 할머니, 누구누구 할아버지 이렇게 딱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것도 좋은 서양식이죠. 조금. 그래도 좋은 얘기지. 그런데 손자는 할머니를 봤어. 그 밑에 아이는 김광년 보살님 기억할까요? 볼지 안 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100년이 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100년이 가기 어려운 이름에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자. 그 이름을 어떻게 하자? 잘 굴리자. 잘 굴리자.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어.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떼어놔. 손은 손대로 떼어놔. 다리는 다리대로 떼어놔. 오장은 오장대로 전부 떼어놔. 오장이죠. 간신, 비패신 하는 게 이거죠. 어찌 그것들이 사람이냐 말이요. 알아듣겠나? 예, 그것들은 이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 간을 보고 사람이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간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의 일부분이 되지만 지 혼자 뚝 떨어져 나오면 간이다 이러지 간을 보고 사람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란 이놈들이 모여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이란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경우에 전부 떼어놓으면 사람이란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전부 떼어놓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도 있어.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다리가 사람이냐 말이에요. 팔은 팔이지 어찌 팔이 사람이냐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말로라도 이해를 해야지요. 지금은요. 말로라도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나 전부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런데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성품이 없어. 귀는 귀대로 성품이 없어. 눈은 눈대로 성품이 없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성품이 없어. 다 성품이 없어. 그런데 이놈들을 총 감독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 놈은 눈에 안 보여. 만약 그 놈이 눈에 보인다면 누가 훔쳐갈 거야.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들었는데 정말 보이면 남이 좋은 거라고 훔쳐갈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머리다, 폐다, 오장육부다 다리를 모아놓고 하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자리는 있거든. 그래서 사람 놀이를 해.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소. 한영희 보살님, 지금 한영희 사람 놀이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람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걸 작용으로 보지 않고 자꾸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내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다, 내 것이다고 하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체가 사라지면 객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발이 성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놈이 바로 참 나라. 이 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어.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라고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에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바로 성품자리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절대 평등성 자리, 절대성 자리. 이것을 바로 성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부처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성품짜리다. 이 말입니다.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이놈이 하나 딱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손을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을 씁니다.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눈으로, 무정물인 눈으로 봅니다. 귀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들어요.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발로 걸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늘 뒤바뀐 생각을 하지요. 무엇이 뒤바뀐 생각입니까? 한영희 보살님? 내 것이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그래서 걸어갈 때 누가 있어? 걸어가는 내가 있고, 볼 때는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항상 하는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없는 내라. 없는 내.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멘붕 되지요. 이해가 파악 안 돼. 멘붕이 돼버려. 왜? 각성교사님 왜 그렇습니까? 항상 몸뚱이가 내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살짝 이해를 하다가도 탁 물으면 몸뚱이 내로 싹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몸뚱이 내로 싹 들어와 버려.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그 위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학인이 물어요. 아니 눈, 귀, 손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눈, 귀, 손발을 내가 쓰고 있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 거요? 그러나 머리를 둬서 머리를 써. 눈을 둬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둬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나 실감들이 안 와. 실감이 안 와. 윤화거사님, 왜 실감이 안 옵니까?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실감이 안 와. 왜 실감이 안 옵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이 워낙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여간해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해야 어떻게 돼요? 단단했던 게 약간 말랑해져요. 그래야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생겨. 그런데 지금은 그래 이렇게 그래 하고 끝나지요. 이것은 자기 살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살림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불교 공부를 합니다. 또 막 좌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늘 목이 말라. 갈증이야. 왜?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딱 해보면 이 접목이 안 되거든. 생활과 공부가 접목이 안 된단 말이죠. 접목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그래 하고 끝이 나서 그래요. 자기가 실제로 연습을 안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감들이 안 와. 내가
머리니 눈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도 그렇고 죽비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공식으로 보면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자체성이 없다고 해요. 그것을 공하다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딱 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비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비다. 죽비와 꽃을 모습공식에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모습공식에다가 그 모습공식 다 갖고 계시죠? 거기다가 모습 대신 죽비를 하나씩 꼬박꼬박 죽비는 자체성이 없다. 죽비는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그 다음 꽃이요. 꽃. 예. 그러면 죽비가 성품이 없습니다.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죠? 구체화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질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건 법칙에 의해서 고우면 곱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이 성질은 있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죽비다 꽃이다 하는 것은 성질은 있어요. 성질은 있으나 성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비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느냐? 그러면 없는 거지요. 꽃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성품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죽비와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래지요. 내 몸뚱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죽비하고 꽃하고 내 몸뚱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내 몸뚱이가 이 컴퓨터하고 똑같대. 내 몸뚱이가 이런 컵하고 똑같대.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무정물인 입장에서 보면, 성품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는 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납득이 어려워요. 왜 납득이 어려우냐? 몸뚱이가 내거든. 내 것이거든. 또 우리가 배울 때 몸뚱이를 유정물로 배워요. 그지요? 유정물로 배웁니다. 우리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고 아무리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을 굴리는 거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것이 기본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우리 저번에 배웠을 때 능음경에서도 진심자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보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딱 제일 처음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자리가 바로 보고 듣고 말한다고 하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것이 성품이 없다라는 것이 그 말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연하 거사님 어떻습니까? 몸뚱이가 내다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제가 무슨 공부라고 했죠? 자꾸 쌓는 공부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쌓는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 있고 나와 너가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투쟁이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면 시비가 붙어요. 그건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 있으면 시비가 붙고 시비가 붙으면 투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수보리 존자 보고 그 무쟁삼매를 닦은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무쟁삼매거든요. 싸우지 않는 삼매잖아요. 무쟁이란 쟁이 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뜻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상대를 떠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로 참 경전은 깊고 깊은 그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까지. 자, 성품이 없거든요. 요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자, 이거는 오늘 하루로서 다 끝내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